대단원 2단원 근대국민국가 수립운동 6 개항 이후 사회문화적 변화 두 번째 시간이면서 대단원 2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국민의식과 민권의식이 확산되다 39차 시 한국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교육과 언론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식과 민권의식이 확산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근대적 교육기관의 설립, 언론기관의 발달, 민권과 여권의 성장, 국민의식 고취를 위한 국학 발달이 주요 학습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53쪽의 내용부터입니다. 국민의식과 민권의식이 확산되다. 개항 이후 외국 공사관이 설립되고 세계 각국과의 교섭이 늘면서 외국어 학습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1908년 지석영 등은 조선 후기 정약용이 만든 아동용 한자 합서인 아학편에 영어 단어의 철자를 적고 한글로 발음을 표기한 책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간행을 했죠. 이 책에서는 영어 외에 일본어, 중국어도 덧붙여 3개국의 단어를 익힐 수 있도록 했죠. 교육과 언론 활동은 사람들 의식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근대적 교육기관의 설립. 개항 이후 부국강벽을 위해 서양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근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조선 정부는요, 1880년대 영어 교육기관이 동문학을 1883년에 세웠고요. 그 다음에 서양의 학문을 교육하는 유경공원을 최초의 공립학교인데요. 1886년에 세웠습니다. 동문학은 이거 통역사 양성기관이고, 이 유경공원은 서양인 선교사들을 교사로 초빙을 해가지고 양반 자제들을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경공원을 통해서 현직 관리의 양반 자제들을 가르쳤죠. 한편 함경도 덕원에서는요, 이 원산 쪽인데요. 여기서는 계아파 관리와 주민들이 1883년에 원산 학사를 세워서 외국어, 여기서 외국어는 일본어로 가르쳤어요. 일본어. 유경공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데. 그다음 법률, 만국공법. 만국공법은 국제법이에요. 국제법을 만국공법이라고 그랬어요. 19세기 때. 그래서 지리 등의 근대 학문 등을 가르쳤다. 개신교 선교사들도 별도로 배제학당, 이화학당, 정신학교 등을 설립해서 근대 교육을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는 게 배제학당 당시 역사박물관 서울 중구에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가 설립한 배제학당의 동관 건물을 2008년 역사박물관으로 개장했다. 배제학당의 교실 모습과 근대교육과 관련된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다. 배제학당은 근대식 사립학교죠. 고종이 유용한 인재를 키우고 배우는 집이라는 뜻의 이름과 함께 현판까지 하san 학교죠. 이 배제학당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승만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했어요. 갑오개혁 이후 정부가 과거제를 폐지하고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죠. 1차 갑오개혁 때 과거제 폐지했고 2차 갑오개혁 때 교육입국조서 반포. 그러면서 소학교, 한성중학교, 한성사범학교 및 외국어학교 등이 설립되죠. 이들 학교에서는 대체로 수신이 무슨 과목이에요? 도덕이에요, 도덕. 국어에 대한 국문, 역사, 지리, 산수 등을 수학, 이걸 기본 교과목으로 가르치고 학교의 성격에 따라 전문 교과목을 가르치기로 했다. 또한 전문직 양성을 위해 정부는 법관 양성소, 무관학교, 상공학교 등을 세웠다. 상공업자들 양성하는 상공업, 기술직 관리들 양성하는 전현직 관료들도 흥화학교, 관흥학교, 법률학교 등의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했다. 그래서 1905년 이제 을사늑약을 전후하여 애국계몽운동가들이 바로 이 선실력 양성 후 국권 회복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이들이 수많은 사립학교를 세웠어요. 이곳에서는 한국어와 한국사 교육을 중심으로 작문, 음악, 체육 등을 가르쳤다. 그러자 통감부는 이 대한제국정부의 1908년 사립학교령을 공포하도록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국계몽운동은 탄압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게 사립학교 법령입니다.
그 사립학교 설립을 제한을 시켜버립니다. 통감부는 또 일본인 교사를 배치하여 일본어를 보고 발휘했고, 교과서 검정 제도를 도입을 해서 민족주의적 성격을 지닌 교과서를 검열해서 검열해가지고 저 교과서 민족주의 교육, 항일적인 교육을 하는 교과서는 이렇게 인정을 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누가? 통감부가요. 일제 통감부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밑에 교육입국조서 내용이죠. 음. 해설 보시면 고종의 교육입국조서 반포 이후에 정부가 학부관제 한성사범학교 선생님들 양성한 학교죠. 그다음 소학교관제 초등학교죠. 외국어학교 이제 외국어니까 지금 말하면 특수목적학교죠. 이걸 발표하여 근대적 학교를 세웠다. 교육이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인식했던 거죠. 그럼 그 교육입국조서는 아주 국민들을 국민 주권이 아니니까 신하와 백성이라고 불러가지고 배우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를 이렇게 근대적 교육기관의 설립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154쪽입니다. 언론기관의 발달. 신문이 이제 나오죠. 신문은 근대적 민권의식과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 신문이요. 언론, 신문. 1883년 방문국에서 순한문체로 한성순보를 발행을 했죠. 한성순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는 갑신정변으로 발행이 중단됐다가 한성주보로 다시 발간이 됐습니다. 두 신문은 국제정세와 서구제도, 문물, 역사 등을 소개했어요. 1886년에 방문국에서 국가형식을 펴낸 정부의 관보 한성주보는 최초로 국한문을 혼용을 했고 내용에 따라 순한글 또는 순한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성주보는 국한문 혼용체로 순한문체는 한성순보였다. 1896년에 서재필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립신문을 창간했어요. 최초의 민간신문이죠. 독립신문은 고위관료의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제정세, 열강, 이익권 침탈 상황 등을 전했다. 순한글을 사용하여 독자를 늘렸고 한글이 일상적인 문자로 자유를 잡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신문은 영문판으로도 발행이 돼서 국내 사정을 외국인에게 알렸다. 1898년에는요. 제국신문이 만들어졌어요. 96년은 독립신문, 98년은 제국신문. 대한제국할 때니까 제국신문이죠. 하층민과 부녀자를 주된 독자층으로 해서 순한글로 간행이 됐어요. 법률 지식과 풍속 개량으로 국민을 계몽하고자 해서 제국신문. 그 다음에 황성신문은 1898년에 만들어졌는데 황성신문은 국한문 혼용체로 발행이 됐어요. 지식인을 대상으로 외국의 독립과 망국의 역사, 나라가 망하는 가는 과정의 역사, 고대사 기사를 다루어 민족의식을 높이려 하였다. 양기탁이 중심이 된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창간이 됩니다. 영국인 베데를 발행용으로 내세워서 베데가 양기탁이 운영을 했어요. 일제히 군권 침탈과 친일 정권의 부패 무능을 비판하고 항일 의병 투쟁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순한글, 국한문, 영문 이 세 종류로 다 발행했던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통감부는 이거 가만두지 않겠죠. 일단 독립신문은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난 다음에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제국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문은 계속 활동을 하니까 통감부가 1907년에 대한제국정부한테 신문지법을 공포하게 합니다. 이것도 악법이에요. 굉장히. 언론 탄압하는 악법. 교육 탄압하는 악법이 사립학교령이었죠. 그러면 언론 탄압하는 악법이 신문지법이고 외국계몽운동 탄압하는 악법은 보안법이었어요. 보안법. 집회를 금지하는.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을 탄압했으나 많은 신문사가 일제히 국권 침탈을 비판하는 언론 활동을 계속 펼쳤죠.
처음에 한성순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독립신문. 한성순보 독립. 세 번째 제국신문. 네 번째 대한매일신보. 발행인 베렐의 모습이었어요. 베렐도 이제 헐버트처럼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인물이었죠. 그 다음에 내용정리, 언론기관의 발달. 한성신문, 독립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의 내용들입니다. 통과문은 이렇게 탄압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민권 여권의 성장. 갑오개혁 때 갑신정배 동아노민운동 개혁 요구가 일부 수용돼서 법제상으로 신분제가 철폐됐습니다. 과거제도 폐지되고 조원 등의 폐습도 폐지됐어요. 일제 혼인시켰던. 이로 인해 서울 중인 천민 출신이 고위 관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재판제도가 이제 2차 갑오개혁 때부터 사법권이 독립되면서 법관이 아니면 죄인을 체포하고 신문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대됩니다. 행정에서 사법이 분리되면서 나타난 사법권 독립이 나타나면서 이런 현상이 인식이 확대되는 거죠. 이게 전반적으로 민권이 향상이 되니까 민권의 향상 과정이. 그 독립협회가 더 민권을 확산을 시켰죠. 민권운동 영향으로 독립협회가 전개한 민권운동 영향으로 백성이 정부 고관을 고소 고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자유민권 의식이 높아졌다. 이 무렵 여성들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1898년에 서울 한성의 부인들은 여권 통문을 발표해서 여학교 설립을 주장합니다. 왼쪽이 여권 통문이죠. 1898년. 어려서부터 각각 학교에 다니며 각종 학문을 다 배워 이목을 넓혀 장성한 후에 사나이와 부부관계를 맺어 평생을 살더라도 그 사나이에게 조금 더 압제받지 않고 후대를 바르면 다름 아니라 그 학문과 지식이 사나이에 못지않은 고로 권리도 동일하니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요. 1905년부터는요, 여성들이 여자교육계 진명부인회 등의 단체와 양규의숙, 진명여학교 등의 설립을 후원을 했습니다. 외국 유학을 다녀온 여성이나 개신교 여성들은 교사, 개신교 전도사 등으로 활동을 했죠. 바게스터는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됐습니다. 왼쪽 분이죠.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바게스터. 미국에서 의학을 전공한 뒤 귀국하여 한국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구여관에서 환자들을 진료했다. 유니스는 의병에 참여한 시아버지를 도와서 의병 투쟁을 지원하게 됐다. 바게스터, 유니스. 이런 분도 있죠. 그래서 민권, 여권의 성장.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권 통문은 이제 찬양이라는 조직이 이제 그 1900년에 바로 1898년에 바로 이제 그 여권 통문을 발표한 단체입니다. 여성들 단체들 한성의 부인들이 찬양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권 통문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권 선언문입니다. 그다음 이제 교과서 155조 국민의식 고취를 위한 국학 발달. 열강의 침략이 거세지자 국어하고 한국사 연구를 통해 민족 정신을 일깨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국문 사용이 점차 늘면서 문자 체계와 철자법 등을 통일할 필요성이 높아졌죠. 이에 정부는 국문연구소를 세워서요. 우리말과 글을 연구 정리했어요. 이 국문연구소에서 누가 활동을 했니? 주시경 선생이 활동을 했죠. 주시경은 국문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우리말과 글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체계를 세워 국어학 중흥의 선구가 됐습니다. 저서에는 국어문법, 말의 소리 등이 있죠. 국어문법 등을 간행해서 한국어 사용법을 통일해 나갔다. 6일주는 대한문전, 주시경은 국어문법 간행했다. 갑오개혁 이후 정부는 애국심과 자주독립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조선 역사와 같은 교과서를 편찬했는데 을사늑약 이후 이제 박은식은 고구려를 높이 평가하는 동명왕실기하고 천개소문전을 남겼어요. 천개소문이 그 연개소문에 대한 기록입니다.
동명왕 시기는 고구려를 세운 주몽호의 업적을 기록한 기록이고요. 신채호는 역사가 애국심의 원천이라 하면서 수군 제1위인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등을 지었습니다. 누구야? 신채호 선생. 그 다음에 독사실론을 또 신채호 선생이 주셨는데, 역사를 읽는 새로운 방법론이라는 뜻이에요. 독사실론. 역사를 읽는 새로운 방법. 신채호 역사인식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미완성의 논문인데, 그 완결편이 이제 나중에 조선상고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역사서술의 기본 틀을 제시했어요. 오늘 보시면 1908년 신채호가 대한매일신보 연재한 글인데 민족을 역사 전개의 주체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사 간의 영향을 받아 편찬된 일부 국사교과서를 비판을 했죠.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아는 우리 민족이죠. 비아는 아가 아닌 다른 외세 세력들 이거 말하죠. 외세의 침략에 맞서는 이 민족을 주체로 하는 역사관, 민족주의 역사관을 그 표현했던 것이 바로 신채호의 독사실론이 되겠습니다. 민족주의 역사서술의 기본 틀을 제시한 신채호 선생의 독사실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155쪽에 국어와 한국사 연구 자료 1번은 주시경 선생의 주장입니다. 서우 제2호 여기에 실린 글. 전국 인민의 사상을 돌리며 지식을 넓혀주려면 국문으로 학문을 저술 번역하여 남녀를 물러나고 다 쉽게 알도록 가르쳐줘야 될지라.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은 한문을 구경도 못하였지만 저것도 구강하면 보라. 한문은 중국어 한자 아닙니까? 더 좋고 더 편리한 말과 글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온 나라 사람이 국어와 국문을 우리나라 근본을 주장글로 숭상하고 사랑하여 쓰기를 바랍니다. 주시경 선생의 한글 사랑 정신을 엿볼 수가 있죠. 신채호 선생의 주장. 국가 역사는 민족의 소장성세, 민족이 성장하고 또 망해가는 이런 소장성세를 서술해야 한다.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고 역사를 버리면 민족의 국가관념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역사를 지필하는 자는 반드시 그 국가의 주인 종족을 골라 이를 주제로 삼은 후 그 정치, 실업, 무공, 습속, 외교 등을 서술의 역사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 빠진 역사라. 정신 빠진 역사는 정신 빠진 국가를 만들 것이니. 독사실론 1908년 8월 27일자에 실린 신채호 선생의 글입니다. 민족주의 역사에서 민족을 강조한다. 이 부분을 읽을 수 있죠. 신채호 선생과 주시경 선생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자료 1, 2와 같은 연구가 이루어진 공통적인 배경은 열강의 침략이 거세어지자 국어와 한국사 연구를 통해서 민족 정신을 일깨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특히 이제 을사늑약 체계로 전환한 시기에 이런 국어와 한국사 연구가 아주 빛을 발합니다. 자료 1, 2에서 저자가 국가의 발전에 의해서 무엇에 힘쓸 것을 강조하는지 정리해보면 주시경 선생은 국문으로 학문을 저술하고 번역하여 모든 국민이 쉽게 알도록 교육할 것. 신채호 선생은 민족의 소장성세를 서술한 국가의 역사를 서술할 것. 국가의 역사에는 반드시 국가의 주인 종족을 골라 주제로 삼아 정치, 실업, 무공, 습속, 외교 등을 서술할 것. 이 무공은 이제 전쟁이죠, 전쟁.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건데 서술할 것. 그래서 강조하고 있죠. 스스로 매듭 짓기입니다. 1번에 들어갈 말은 광해원이 되겠죠. 제중은. 2번은 한성순보가 되겠습니다. 확인학습 1번. 가보개혁 때 고종이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면서 2번은 한성 부인들이 여권 통문을 발표했다. 1898년에. 그 다음 3번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독립신문이 아니죠. 한성순보가 발간됐죠. 순한문체.
신채호는 독사실론을 줬을 민족주의 역사서를 기본으로 제시했죠. 맞습니다. 학습지 58차시 내용입니다. 이전차시 진단평가 1번 한성전기에서는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서 전차를 운행을 했죠. 1885년에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은 광회원이 되겠네. 광회원. 나중에 이름 제중원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1번에 고종의 교육입국조서가 되겠죠. 교육입국조서 원포. 그 다음 한성 순보가 되겠죠. 2번에 더 신문은. 이후에 이제 한성 주보로 바뀌었다. 갑신정변 이후에 북한무 혼용체. 처음엔 순환문체였다. 관보였다. 관보. 정부 소식지. 정부에서 알리는 한성순보. 교육입국조서는 1895년 2차 가보개혁 때 누가 발표했어요? 고종이 발표했어요. 고종. 당시 국왕 고종이 발표한 교육에 관한 특별조서죠. 교육이 국가 보존의 근본임을 밝히면서 지, 덕, 체의 육성을 강조를 했어요. 지덕체. 그 다음 이제 배들 양기타기 주도로서 창간한 신문은 대한매일신보죠.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도 국채보상운동 했어요. 제국신문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민권과 여권의 성장. 민권의식의 성장. 가보개혁 때 신분제철폐, 재판제도 개혁 등 독립협회의 민권운동 사회의식 강화시켰다. 4번에 여권 통문이 1898년에 발표가 됐죠. 그 다음 이제 자료학습 2번 신채호 선생이죠. 신채호 선생이. 그 다음에 3번은 민족주의 역사학, 민족주의 사학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여기 중요하다. 한국사, 국어, 연구 중요한 내용. 박은식, 신채호, 그 다음에 주시경 선생. 그 다음 형성평가입니다. 1-1번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다. 맞죠? 독립신문은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한 것은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독립신문은 없어요. 그래서 X. 1899년에 문 닫았고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죠.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베를리 발행인으로 참여했고 강력한 항일 논조로였죠. 그래서 많은 독자층 맞습니다. 2번 독립신문에 대한 설명. 서재필이 정부 지원으로 1896년에 창간을 했고요. 이유는 대한매일신보가 되었고요. 최초의 민간신문으로 순한글을 사용했죠. 영문판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과 디귿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한성 순보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여들에 한 번씩 발행하는 것은 한성 순보고요. 천도교 기관지는 만세보였고요. 잡지, 소식지 만세보. 상업 광고로 최초로 게재한 거는 아니죠. 상업 광고 최초 게재는 아니고요. 대한매일신보 아니고요. 의병운동을 호의적으로 보도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상업 광고를 최초로 개최한 건 이제 한성 주보 쪽이 되겠네요. 그렇죠? 장지현의 시일야 방송국을 처음 게재한 거는 황성신문. 그 다음에 뭐 대한매일신보로 했어요. 신문들이 이제 시일야 방송국을 게재했어요. 그 다음 이제 4번은 바로 신채호 선생의 주장이죠. 민족중심 역사서를 강조해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명기하를 주장한 소설을 집필한 거는
누굽니까? 안국선, 이해조 이런 사람들, 이임직 뭐 이런 사람들이었죠. 국어 연구에 힘써 국어문법 중간에다 주시경 선생, 그 다음에 오산학교 설립은 이승훈 선생이고요. 2번은 뭐 안국선 뭐 등등. 유교구 신론은 박은식 선생님 되겠죠. 정답은 1번이 신채호 선생님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지 후보는 2단원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6년에 위정척사운동 들어가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만민공동회 1896년, 독립의 설립 98년에 만민공동회 들어가면 되겠고요. 사고력을 키우자 1번은 서양 세력의 침략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었으나 조선의 기하를 지연하였다. 홍선대원군 대외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서술해보면 되겠고요. 2번 가에 들어갈 이 우정총국, 갑신정변이겠죠. 민씨 세력 중 핵심 인물을 제거하고 개화랑 정부를 구성하는 등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갑신정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미주치 부분을 뒷받침하는 근거. 가보개혁과 의미개혁은 차별적 제도와 봉건적 학습을 타파하고 여러 계층의 요구를 반영했다. 급진개혁파의 개혁안을 수용하고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이는 재정을 일원하거나 노비제를 폐지하는 것 등을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어요. 자, 최익현 선생과 이승훈 선생. 최익현 선생 위정척사운동 하면서 항일의병운동을 했죠. 을사의병 때. 그 다음에 이승훈 선생은 애국계몽운동. 신민의 회원이면서 오산학교를 세웠죠. 최익현은 항일의병운동을 전개했고 이승훈은 오산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에 힘쓰는 애국계몽운동을 벌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항일의병운동은 무력으로 먼저 국권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항일의병운동이고 애국계몽운동은 무력보다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먼저 실력 양성을 하고 후에 국권을 회복하자 하는 입장이 애국계몽운동입니다. 차이점을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5번에 자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157쪽이죠. 5번 할 수 있는 경제정책 결과 백동화를 더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가 못 쓰게 만들었죠. 화폐정리사업, 새로운 화폐정책으로 화폐정리사업 시행한 거죠. 자료의 새로운 화폐정책은 화폐정리사업이고요. 이로 인해 시중의 화폐 가치가 떨어져 파산하는 바로 병종화폐를 교환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상인이 잇따라 몰락하는 한국상인들이 늘어났다. 그렇죠? 화폐 이 백동화를 가지고 있던 병종 백동화를 가지고 있던 상인들이 이 가치가 화폐 가치가 있어 떨어졌다는 것은 물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화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병종 화폐를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제 화폐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화폐 재산이 순식간에 증발이 돼버린 거나 마찬가지. 사용을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일본이. 그래서 메가타가 추진한 이 화폐 정리 사업으로 한국 사람들이 파산한 한국 사람들이 나타났다. 병종 백동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파산했다. 6번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내용을 서술해 보면 만두, 찐빵, 어묵, 초밥 등 외국 음식이 소개됐다. 식생활의 변화에 외국 음식이 소개되었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양식 들어오고 서양식 들어오고요. 중식 들어오고 일식 들어오고 했다. 뭐 이 얘기. 그 다음 이제 생각을 펼치자. 개항기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역할극 대본을 여러분들이 작성해 볼 수 있죠.
모든 별로 개항기에 일어났던 사건 중 한 가지를 골라 역할극 대본을 작성해 봅니다. 개화 정책을 둘러싼 개화파 위정 척사파의 주장, 외세의 침략을 물리쳐 나라를 지키려 한 농민들 입장. 세 번째, 일본의 국권 침탈에 맞선 항일 의견들의 저항. 네 번째, 외국 상인들의 상권 침탈에 맞선 조선 상인들의 대응. 다섯 번째, 일본의 진빚을 갚으라는 경제적 구구운동의 전개. 여섯 번째, 개항 이후 근대문물 수용으로 인한 생활의 모습의 변화를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역할극을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모든 별로 활동해 보기 바래요. 위에 제시된 주제 중 한 가지를 고르고요.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합니다. 여러분들 책이나 인터넷 검색 통해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요.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그 다음에 모든 별로 주제에 알맞은 인물을 등청하고 역할극 대본을 작성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서 역할극 대본을 작성해 볼 필요가 있죠. 밑에 역할극 대본을 작성해가 바로 일본의 진빚을 갚으려는 경제적 구국운동의 전개에서 바로 국채보상운동의 모습을 묘사한 거죠. 서상돈, 김광재 회의 참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제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 40차시 드디어 단원이 바뀌었고요. 3단원 일제의 식민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첫 번째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40차시 첫 번째 시간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